늘 성공 스토리만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전문 자격사로 하여금 부자연스럽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만들게 합니다. 물론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사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와 갈등, 긴장 상황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도 저런 상황을 겪었는데 라며 더 쉽게 공감하죠. 내가 당장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저 변호사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봐야겠다라는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실패 사례 콘텐츠를 접한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사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죠. 법률, 세무회계 관련 전문가부터 행정사, 감정평가사, 변리사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사들은 이미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실수가 없다거나 항상 사건을 완벽히 해결했다는 식의 무결점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제가지필한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에 따르면 오늘날 고객들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보다는 인간적인 면모와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더 큰 공감을 느낍니다. 특히 법률, 세무 같은 전문 분야는 보통 의뢰인이 긴박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방적인 나는 달랐다식 성과 자랑보다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실패 사례나 문제 상황이 포함된 케이스 스터디는 의뢰인에게 이 전문가라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전문가가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치명적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커졌죠. 사람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실패담, 시행착오, 갈등 상황 등을 공유하고 거기서 배운 교훈을 서로 나누는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만의 치열했던 과거 사건, 생각보다 스무스하지 않았던 업무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오픈할 때 의뢰인은 저 사람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구나. 하지만 결국엔 문제를 해결했네라는 식으로 인간적 공감을 하게 됩니다. 실패 혹은 문제 상황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낼 때 독자와 시청자는 깊은 몰입을 경험하죠. 예컨대 세무 업무를 진행하다가 의뢰인과 의사소통이 어긋나서 납부 기한에 맞추지 못했고 그 결과로 가산세가 발생했으나 이후 꼼꼼한 서류 정리와 일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를 떠올려보죠. 단순히 제가 얼마나 실수 없이 일 잘하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겪은 실패를 통해 왜 일정 체크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다시는 안 하게 되는지를 전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독자나 시청자는 나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이 전문가가 정리해준 요령을 참고하면 안심이 되겠는데? 라고 느끼게 되겠죠.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에서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핵심은 감정이입과 현실적 해결책입니다. 특히 실패 사례를 다룰 때는 단순히 이래서 힘들었다고 끝내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개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장 먼저 사건 상담 과정에서 어떤 실패 혹은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솔직하게 밝히죠. 예를 들면 처음에 의뢰인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넘겨짚는 바람에 세무신고를 엉뚱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작은 차질이 생겼고 의뢰인은 불만을 표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소문이나 누구의 잘못인지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나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다음으로 그 실패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과 재차 소통하며 누락된 서류나 잘못 전달된 부분을 수정했다. 세무서에서 사전 문의를 넣어 특정 기한 내에 정정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했다. 이후 신고 관련 프로세서를 문서화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독자나 시청자는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하고 현실적인 팁을 배웁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의 마음을 다독인 방식이나 법률 세무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가 있죠. 문제를 잘 수습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간단히 요약해 줍니다. 예컨대 가산세를 일부 감소시켰다거나 의뢰인과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다와 같은 코멘트를 덧붙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개선점을 도입했는지 언급합니다. 이후로는 의뢰인에게 미리 서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케이스 스터디가 단순 실패담에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죠.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에서 제시하는 마케팅의 핵심은 결국 신뢰 형성입니다. 고객은 전문 자격사에게 문제 해결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합니다. 단순히 나는 전문 지식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닥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크죠. 이때 감정이입이 가능해야 의뢰인 역시 저 전문가도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그래도 결국 쾌답을 찾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마무리입니다. 늘 성공 스토리만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전문 자격사로 하여금 부자연스럽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만들게 합니다. 물론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사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와 갈등, 긴장 상황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도 저런 상황을 겪었는데 라며 더 쉽게 공감하죠. 내가 당장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저 변호사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봐야겠다라는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실패 사례 콘텐츠를 접한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해결책과 깨달음을 강조하며 스토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철저히 사건을 각색하거나 비식별 처리함으로써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콘텐츠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 전략을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는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의 생존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자 마케팅은 매달 한 번 소수만을 위한 초월반 오프라인 한 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있는 신청 양식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자 마케팅의 스몰 자이언츠였습니다.